안녕하세요.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자, 오늘은 차인데요. 이 차는 벤츠 올드카입니다. 이 차의 앞좌석과 중간에 있는 팔걸이 부분을 염색을 하고, 그리고 뒷좌석은 클리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죽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오염이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주름이 많이 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 시트는 일부는 가죽이고 일부는 타공 시트입니다. 가쪽은 마찰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져 있고 때가 지금 많이 타 있는 상태입니다. 콘솔 박스 상단 부분은 오염도 많이 돼 있고 진피층이 드러날 정도로 마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좌석을 분리를 해서 복원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갖다 뒤로 밀겠습니다. 자, 의자도 눕혀 주시고요. 표면 세척제를 이용을 해서 기름막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즉 탈지 작업을 할 겁니다. 극세사 타월에 표면 세척제를 충분히 묻히셔서 닦아주겠습니다. 탈지 작업이 안 되면 가죽 염색약이 부착이 잘 안 됩니다. 표면 세척제의 특징은 표면 코팅은 제거되지 않고 오일막만 제거를 합니다. 즉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염색해야 되는 경우에는 표면 세척제만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카시트의 경우에는 표면 세척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오래 사용한 시트이기 때문에 이 표면에 부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코팅이 되어 있던 코팅층을 벗겨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즉 사포를 이용해서 표면을 한번 갈아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팅 제거제를 이용해서 코팅막을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표면에 붙어 있던 미세 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사포를 이용해서 위쪽부터 한번 긁어내겠습니다. 너무 많이 긁어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한 층만 벗겨낸다, 코팅층 한 층을 벗겨낸다는 개념으로 벗겨내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크랙이 간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긁어내주는 게 좋습니다. 표면이 어느 정도 잘 정리될 때까지 문질러 주겠습니다. 조금 세다 타월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흠뻑 묻혀주시고 코팅 제거제를 이용해서 사포로 긁어내면서 묻었던 먼지, 그리고 틈새에 사포로 샌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코팅 제거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작업이 시트를 떼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포로 긁어내면서 묻어있던 미세 가루, 그리고 표면 코팅층이 한번 벗겨지면서 색소가 묻어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염색 작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쉽게 벗겨지게 됩니다. 운전석 핸들 같은 경우에 너무 쉽게 벗겨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우에는 핸들에 묻어있던 피지들, 충분히 피지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작업이 염색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오래된 얼룩, 자, 이런 얼룩들 세차할 때도 잘 제거가 안 되고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닦아도 잘 안 되는데 코팅 제거제를 이용해서 가볍게 닦아 보겠습니다. 자,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이 건조가 다 된 상태고요. 건조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염색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작업을 하실 때 쭉 엎질러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통 같은 데 이렇게 좀 조금 필요한 양만큼만 쏟으세요. 프라이머를 바르는 이유는 가죽 표면과 염색약 간의 부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염색약이 점도가 높을 때 붓작업을 하거나 스펀지를 바르는 경우에 자국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점도를 낮춰주는 게 좋은데 그때 희석제로 프라이머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프라이머를 바를 때는 붓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도 좋은데 문지르면서 바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펀지 같은 데 이용해서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가죽 전용 염색약인데요. 잘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프라이머를 사용했던 비커인데요. 씻지 않아도 됩니다. 프라이머는 가죽 염색약 희석제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바닥에 있지만 그냥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 염색약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컬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컬러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약간 밝기 때문에 아이보리나 화이트나 이거를 가미를 하겠습니다. 붓이나 스펀지를 이용해서 넓은 부분은 바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거는 마스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시트 자체를 탈거를 해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붓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약을 바를 때는 흐르지 않을 정도로 묻혀서 이렇게 두껍게 바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얇게 수차례에 걸쳐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초벌로 발라주시고요. 자, 이 작업은 전문가를 위한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장의 기본 상식만 아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업입니다. 붓을 이용해서 구멍 부분에 이렇게 펴 바르면서 찍어 주시면 타공 부분이 막히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펴 바르면은 약이 부족하게 되죠. 붓끝에서 많이 가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때 이렇게 붓끝으로 이렇게 툭툭툭툭툭 찍어 오세요. 그럼 붓이 수분하게 됩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에어건을 이용을 해서 불어주면서 작업을 하면 타공 부분이 그냥 뚫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전문가들은 에어건이 항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라놓은 카시트 염색약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 코팅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겠습니다.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역시 가죽 코팅제는 광도에 따라서 고광택, 광택, 세틴, 무광이 있습니다. 카시트는 무광이나 세틴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약한 광이 있는 경우에는 세틴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광이 없는 경우에는 무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죽에는 세틴을 바르겠습니다. 가볍게 세틴을 흔들어서 필요한 만큼만 따라 주시고요. 그리고 종종 얼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가죽 염색약 남은 거를 한 20-30% 섞어 주세요. 섞어 주시면 얼룩이 덜 남습니다. 종종 이런 분이 있습니다. 무광 가죽 위에 고광택을 사용을 하거나, 고광택인 경우에 무광을 발라 가지고 다시 고광택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무광 가죽을 고광택을 발라도 아주 고광택이 안 나옵니다. 광택을 무광으로 만들기는 쉽지만 무광을 광택이나 고광택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도를 잘 선택을 해서 바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코팅제도 역시 타공이 펀칭 부분이 튀는 경우에 이렇게 툭툭 찍어주면 펀칭이 잘 뚫립니다. 코팅제를 안 바르면 안 돼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발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죽 염색약층은 오염이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코팅제를 바르게 되면 때가 잘 안 탑니다. 그리고 가죽 염색약층을 보호를 해서 쉽게 벗겨지지도 않고 묻어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좌석하고 콘솔 박스 상단 부분은 염색 코팅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뒷좌석은 여기에 지금 얼룩이 많아서 레더워시를 뿌려서 닦아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얼룩이 있는 부분에 먼저 뿌려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레더워시에는 나놀린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죽을 세정하는 기능도 있지만 손실된 유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어나옵니다. 자, 이상으로 염색이 끝났습니다. 지금 상태는 자연스럽게 드라이빙을 하거나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로 닦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는 손으로 만졌을 때의 건조 상태, 즉 지촉 건조만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경화 건조가 되기 전에는 절대 물로 닦거나 물티슈로 닦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건조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온도에 따라서 2, 3주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